오후 수업은 마음 공부입니다. 요 마음 공부가 기본 3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오늘 3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엑기스만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도 함께 집중을, 몰입을 해 주셔야 손발이 맞아야 되겠죠. 이 표를 보시면 웰니스 치유 솔루션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한 방에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혹시 천재가 계시는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설명해줘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용기고 아주 바람직한 태도예요. 나의 존재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표입니다. 요 중간에 보시면 내 존재, 내 성취, 내 자아, 운명, 정체성, 모든 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드는가. 요 중간을 보시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제일 왼쪽으로 한번 가보죠. 제일 왼쪽,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유전이 보이죠. 유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부모님과 내 가까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의 유전자를 받은 걸 단기 유전 형질이라고 하고, 오랜 먼 옛날 조상,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살아왔던 과거의 오랜 그러한 유전자를 장기 유전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동양인으로서 어떤 외형을 갖고 있다. 그건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장기에 가깝죠. 나는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특성을 갖고 있다. 뭘까요? 장기 유전 형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녹색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안락함을 느껴. 뭘까요? 장기입니다. 뭔가 쾅 소리가 나거나 위협이 오면 내 몸이 긴장이 되고 굳어집니다. 뭘까요? 장기.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장기 유전 형질에 의해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단기 유전 형질은 가까운 조상이에요. 가까운 조상. 그 집안의 가풍이 어떻다든지 문화가 어떻다든지 또 어릴 때 어떤 학습과 경험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코칭들.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통 집에 계셨잖아요.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그러한 전통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배우자의 가풍을 보느냐?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단기 유전 형질에 영향을 받고 있다. 유전이 우리의 존재에 약 몇 프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약 50% 정도라고 본다면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앞에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 유전 플러스 나라는 존재는 뭔가요?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세요. 환경. 이 환경을 뭐라고 하냐면 학습과 경험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학습과 경험을 반복했는가에 의해서 또는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그것들이 나의 습관이 되었는가에 의해서 내 뇌에서 내 몸에서 분비되는 뭐가 달라집니까? 물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신경회로가 달라진다라고 정리하면 쉽겠죠. 그리고 그 신경회로와 관련된 물질이 계속 분비가 된다. 그것이 나의 뭐를 만든다고 보는 것입니까? 존재와 정체성.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를 보면 한눈에 전체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서 화학물질 신경회로 위에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시냅스와 뉴런이라는 게 있죠. 뉴런이 내 세포라고 본다면 하나의 뉴런은 수만 수십만 개의 다른 뉴런과 병렬적 연결을 짓고 있는데 그 연결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시냅스 연결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신경회로라고 하죠. 그럼 우리의 존재는 결국 화학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경회로라고 볼 수도 있고 뉴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냅스라고 볼 수도 있고 더 거꾸로 간다면 우리가 어떤 영향을 섭취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어떤 생각, 어떤 언어, 어떤 행동, 어떤 정서, 어떤 환경, 어떤 습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를 정의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더 거꾸로 올라간다면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이러한 집안의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적인 거와 환경적인 거에 영향을 미쳐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절반이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존재, 성취, 자아, 운명, 정체성, 관계 이건 뭐냐면 이미 뭐 된 겁니까? 수많은 반복에 의해서 무슨 회로가 만들어져 있나요? 어떤 신경회로? 전용 신경회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뭘 가진다 위에? 항등성을 가진다. 항상성은 어떤 변화가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면 항등성은 뭐? 그것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은 이미 뭐 되고 있다? 항등성을 가지고 있다. 습관이 항등성을 갖고 있으면 이미 우리의 뭐에 가까워진다? 존재에 가까워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습관의 다른 말이 뭐였습니까? 중독. 그렇죠. 습관의 다른 말이 중독. 바로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중독. 중독은 이미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밝게 볼 수도 있고 어둡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주관적인 거예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필터, 마음을 구성하는 필터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세 가지 과정이 뭐였습니까? 생략, 왜곡, 일반화시키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필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짜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세상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모형은 진짜가 아니고 진짜를 본떠놓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봅시다. 이 오른쪽에 최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글들이 제일 왼쪽에 있는 글들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변화를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는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습관을 하는가에 따라 나는 뭐 한다? 변화하는 존재다. 변화한다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소성을 갖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가변적 존재다. 뇌에서 이러한 변화를 일구는 것을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경 가소성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보니까 어디에 주의의 초점을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 뇌의 회로의 조합과 배열은 끊임없이 바뀌어서 신경 회로를 재배열, 재조합을 하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존재는 초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초점.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몰입해서 앞으로 초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제 설명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수용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초점을 저에게 보내지 않고 이 앞쪽을 보내지 않고 다른 데 한눈을 팔게 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뇌회로 조합과 배열은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와의 만남, 이 학문과의 만남은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보내는 것에 그것을 유지하거나 반복한다면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그와 관련된 신경회로가 굳어지고 화학물질이 분비되니까 결국 또 왼쪽으로 와서 나의 뭐를 만듭니까? 존재가 되고 나의 자아를 만드는 것이고 나의 성취와 정체성, 내 운명 이 모든 것이 이
여러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내가 뭐 주의에 초점을 보내서 반복하기만 해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뭘 갖고 있다? 가소성을 갖고 있다. 가소성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변화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화학물질을 변화시키고 신경회로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뭘 통해서? 오른쪽에 이 쭉 표 만들어 놓은 이거를 통해서 이걸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운명까지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가 있다. 그렇다면 웰리스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자들은 모두가 뭐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재능, 자원, 에너지는 누가 갖고 있다? 그 대상자가 이미 갖고 있다. 그 변화를 이끌고 성장시켜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그러한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상담사, 코치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내 운명조차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 뇌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이미 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이미 다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습관 중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관성을 이미 형성해놨기 때문에 전역 신경회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 모두가 난 변화를 원해, 변화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고 여러분들의 의식적 차원이죠.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은 깊은 뿌리에는 뭐냐면 변화는 귀찮아, 힘들어. 적절하게 그 변화를 타협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뇌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확신이 든다면 이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 걸로 하나씩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